반대 같은 느낌이랄까? 다리뼈로 치면 계측기,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또 다르다 했지. 조금 더 잘 잠겨야 되고 조절 잘 돼야 되고 측정도 잘 돼. 한라 IMS 계측기 전문기. 연료 탱크, 액체와 물 수위 측정, 계측기 분야 국내 1위. 선박 밸런스. 수철 장치, 밸브 원격 제어 시스템. 자동화 좀. 하이로 코리아 또 어디요? 하이로 코리아, BMT. 소저원 밸브, LNG 관련. 코리아 BMT. 와, 진짜 기억이 많구나. 선박용 크레인, 오리엔탈 정도. 엔진 환기를 돕는. 인텔리안테크.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 제조 기업으로. 조명 춥거나 덥거나 뭐 튼튼해야 된다. 잘 꺼져서도 안 되고. 선박용 조명 위성통신 안 되고. 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조선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 환경 규제. 유조선 이중선체. 이중선체 설계. 찢어져도 기름 유출하지 말라는 건가? 너무 얇게 하지 말라는 건가? 네, 맞네. 두껍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철판은 씌우고 종이컵 2개 쌓으라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유출 때문에 살짝만 찢어도 유출되니까. 이중선체 의무화. 지는 환경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황산화물 규제. 등유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벙커유. 스크래버 장착.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독성에 관하고 환경오염되니까 전체해서 황산화물 중화시키는 거. 스크래버 설치 및 개조 때문에 중국 근수에 입었습니다. 세로 발주.
100% 감추? 감추는 아니야 제로?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탱크 제작 설치, 고도의 기술력 필요, 높은 건조 비용. 슈퍼사이클. 불황일 때는 부동산 비슷하다 보는데. 중국이 한창 이제 개방하고 성장할 때 2008 베이징 올림픽까지 엄청난 성장할 때 호황 67년 74년 기름이 많이 쓰이면서 1차 슈퍼사이클 수혜국은 일본. 이 당시 기술과 생산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75년 기점을 꺾이기 시작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자 세계 경기 침체.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자 침체됐고 해운 시장 불황으로 빠졌다. 슈퍼사이클 중국 나오는 2차 슈퍼사이클 중국. 아 1차 슈퍼사이클에서 많이 발주되는 선박들이 폐선할 시점에 다시 슈퍼사이클 신규 발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슈퍼사이클 몇 년이었어? 70년이라고 70년? 대충 한 30년? 35년?
물론 폐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황이라는 얘기지. 폐선율이 높다는 거. 불황이 오면서 폐선이 많이 돼서 신규 발주는 안 들어가고, 그래도 그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야 이제 슈퍼사이클 오는 건데, 그 수요가 받치지 않을 수 있지. 중국이 만나면 WTO 가입 중국. 오, 우리였어? 그래. 최대 수요가 한국이었구나. 오. 고꾸라졌구나. 2008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전 세계 시장 40%, 메이저 3사가 현대중공업, HD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고마진, 높은 기술력, 고마진 선박, 수요도 많았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지금 진행 중이야? 23년부터? 환경규제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30년이니까. 유럽 시장이니까 계속 닥쳤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랑 유럽 시장. 10년 이상 이어진다.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10년 이상 이어진다. 도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애초에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2차 슈퍼사이클 건전 선박들이 대거 폐선 시점. 파나마, 파나마라는 거잖아. 그 가판인데 이게 지구온난화로 그 담수가 그 가뭄 때문에 담수가 부족해지면서 파나마나 사용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용 수혜준하는 뭐 거겠지. 지정학적 리스크겠지. 전쟁, 중동 분쟁 같은 거, 기후온난화,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규제 급등. 1번 코로나로 양적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시키면서 회원님 급등, 통화량 급증시키고 금리 내리고 이용 제한, 지구온난화 지정적 리스크 2번, 그다음에 환경규제 3번. 전통 선박과 더불어 급증합니다. 3차 사이클의 일찍 온 배경에는 코로나 이후에서 경제 부양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해온 자체가 다 물통량 증가했고 파나마 수혜주나 잘 쓰기 어려워서 이용 제한으로 다른 데가 많이 필요해져서 아예 뭐 환경유지 온실가스 뭐 다른 뭐 생태계 해양 생태계 크게 위축됐다. 공급이 딸린다. 거기다가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회사 조선회사 통폐합도 많이 되고 3차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국은 중국과 홍콩. 이것도 해야 돼. 쇼츠 만들어야 돼. 맞네. 이게 뭐야? 아, 조선가 지수 배값이라는 거잖아. 배 가격 떡상있네. 코로나 기점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선박은 중국이, 기술력이 높은 선박은 한국이, 양국이 시장을 양분하는 구도. 환경규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노후 선박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교체 수요 발생. 2차 슈퍼사이클에 건조된 최선 시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 해 걸쳐 꾸준히 진행. 이미 많이 앞당겨져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한된 공급량. 똑같네. 반도체랑 비슷하네. 제한된 공급량. 3차 슈퍼사이클. 길게 갈 전망. 환경규제, 노선 배선, 제한된 공급량. 여기 무력의 도크를 증설해 공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설비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설비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 과잉은 직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슈퍼사이클은 경기 변동보다는 환경 규제 같은 구조적 변화 이럴 때 좀 크다. 탄소 배출 적게 해야 되고 환경 오염 덜 시켜야 되고 독극물 유출하면 안 돼요. 황산화물 같은 거. 무슨 유였어? 배럴유가 아닌데. 배럴은 기름인데. 배럴유가 아니고 뭐였더라? 아, 벙커유. 벙커유. 한중일 패권 전쟁, 목재, 범선,
19세기 중반까지는 1800년대 중반까지는 목재여서 양질의 목재를 저렴하게 전달했던 미국이 이게 1단계 1, 그 다음에 강철로 바뀌고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산업혁명 도입 증기기관 촬영 기술 발전했다. 2번 영국. 그렇구나. 영국이 세계 수준 절반 이상 장악했고 1차 대전 거치면서 군함건조 기술까지 성선까지. 뛰어들었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각각 성장하여 조선나라 세골 나눠갔다. 유럽 나라들도 뛰어들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중반을 시작으로 20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부터 뛰어들었고 그 20세기 중반이 대해서부터 나눠갖기 시작했다. 조선의 패권을. 1960년대 들어서면서 20세기 60년대 1940, 50이니까 1940, 50 일본, 미국, 영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 1차 슈퍼사이 끝난 75년 기점, 오일 쇼크 터진 기점으로 유럽 조선 산업은 쇠퇴기 접어들었다. 해운은 아직도 유명하지만 근데 뭐 해운 지리적 이점이라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니까 물류. 삼선은 넘겨주었지만 아시아에게 넘겨줬지만 크루즈선이나 특수선 고부의 선종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맞아, 그 설계도 로열티 받는 거 엔진 같은 거 유럽. 일본의 시대, 중국의 시대, 혹시만 불어. 중국의 시대, 현재 상황.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패권을 장악한다.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인가 보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대형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 일본의 시대. 수요가 폭증. 중동 수요. 팔년만 폐쇄되면서 희망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규모의 경제. 최대한 많이 싣고 한 번에 많이 옮기려고. 결국엔 최대한 많이 싣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수주사건. 중국이랑 똑같네 지금. 중국이랑 기술 역시.
패전 이후 극성. 리벳 공법? 철판 2장을 겹쳐 구멍을 낸 뒤 철판을 해가지고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용접 붙이는 걸로 리벳 공법에서 용접으로 리벳 공법 대신 용접. 그래서 경쟁률이 확보했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철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블록 큰 덩어리 조립품들을 배 부품들을 미리 다 조립한 다음에 붙이는 거지. 크게 원가 경쟁력, 기술 혁신, 지원, 원가 경쟁력. 유럽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인건비가 저렴했고 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제철소가 제철을 통해서 후판을 안정적으로 싸게도 공급하고 국가에서 밀었다고 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서 저금리 정책이 80년대까지 85년 플라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플라자비 에너지가 크게 올랐고 플라자비 한국까지 조선산업의 패권을 한국에 내어줍니다. 임금도 상승해서 역시 고정비가 워낙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국은 정주영 회장님 울산전권 시작으로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2000년대까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조선의 패권을 차지한다. IMF 위기가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외환위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걸 계기로 수출 경쟁이 생기고 대규모 수출 성공. 음. 2차 경제, 2차 산업, 중화공업, 조선, 철강 이런 거, 화학, 석유화학 같은 거, 전복적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초기 투자적 세제 혜택, 차관 도입, 1. 정부에서 보증해서 빌려주는 거, 정부가 보증해주는 거, 전문기관 투자금 마련해주고 세제 혜택, 차관 도입, 중화육상공업, 최대 규모의 주선소 건설, 울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이건희, 그다음에 이제 김우중.
1070년대부터 설립할 때부터 초대형 덕후 현대역시 설립비 최대 규모 조선소 설비적 꾸준히 했다. 저 시작도 좋게 시작했고 또 크게 초대형 좋은 장비를 했고 90년대에도 꾸준히 설비를 확대하여 유지했다. 반면 일본은 장기 불안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한국 밀리는 거 돌려주렸고 계속 상위권 유지하려면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기술 혁신 일본 기술 적극 도입했고 더욱 발전시켜서 독자적인 설계 건축 카피를 잘하고 그 카피한 배경을 통해서 더 발전했다는 거죠. 맞춤형 선박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멤버링 화물차 얘는 좀 동그란 거 말고 6 이렇게 돼 있는 거. 일본은 기존의 모스 타입 둥그런 거 둥그런 거보다는 양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격이 똑같네. 똑같이 제철소 일본은 똑같네. 일본이 유럽 제끼는 것처럼 제철소 포항에 제철소가 있었으니까 안정적으로 철판을 들여 후판 들여오고 인건비가 쌌다. 일본에 비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원가 경쟁력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노사 갈등 심화되고 1999년 기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조선산 주도 기술혁신, 원가 경쟁력, 기술혁신, 건설, 정보 전략. 2009년, 2008년 기점으로 1999년 기점으로 한국으로 넘어오고 2008년 기점 중국으로 넘어간다.